밤에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또 10년 넘게 이유 모를 홍조와 상열감이 얼굴로 치솟고 어떤 날은 혀가 너무 뜨겁고 아파서 이러다 이 위에서 계란 후라이도 하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매운 건 당연히 먹지 못합니다. 밤에 물만 마셔도 혹은 뱃속에 가스가 조금만 차도 갑자기 심장이 펄떡펄떡 하고 내려앉습니다. 그 순간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여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심장, 초음파, CT, 피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다 받았는데 결과는 이상이 없네요. 정상입니다. 라는 답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원인도 못 찾고 힘들어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자율신경 실조증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한의학적으로 심장에 열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심장에 열이 많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그 불을 끌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인 5가지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흔히 자동차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에 비유됩니다. 가속 페달은 우리를 긴장시키고 위기에 맞서는 교감신경이고 브레이크는 우리를 쉬게 하고 소화시키게 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이 2가지의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이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게 만듭니다. 시동을 끄고 쉬어야 할 밤에도 자동차의 심장에 엔진은 계속 과열되어 굉음을 내는 것이죠. 이 엔진이 과열된 상태, 이것이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심화, 즉 심장의 열입니다. 한의학에서 심장은 단순히 피를 뿜는 펌프가 아닙니다. 심주, 심명이라고 하여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머무는 군주의 집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군주의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정신이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불면증이 생기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둘째, 불은 그 본성상 위로 타오릅니다. 이 열이 우리의 얼굴과 머리로 치솟아 상열감과 홍조를 만듭니다. 셋째, 불은 물을 말립니다. 몸에 진액을 말려 입을 바짝바짝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혀는 심장의 싹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의 불은 그 싹인 혀로 드러나 혀가 타는 듯이 아픈 구강자결감을 유발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스러운 증상들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의 조절 센터인 심장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과열되어 보내는 비상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장의 불은 어떻게 꺼야 할까요? 거대한 소방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 몸의 작은 스위치를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당장 이 심장의 불을 꺼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손 안에 소방수 스위치인 소부혈을 누르는 것입니다. 위치는 아주 찾기 쉽습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었을 때 새끼손가락 끝이 손바닥에 닿는 지점, 그리고 손바닥 4번째 손가락, 5번째 손가락 뼈 이 사이에 보면 살짝 움푹 들어간 곳이 소부혈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심장의 화를 직접적으로 내려주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갑자기 가슴이 쿵닥쿵닥 뛰거나 불안감이 치밀어 오를 때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이 소부혈을 지그시 눌러보세요. 이 소부혈을 지그시 누르면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5초간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또 천천히 내쉬면서 눌러주는 것을 반복합니다. 마치 내 손으로 심장에 과열된 온도 조절 스위치를 한 칸 내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두 번째는 가슴의 응어리를 푸는 단중혈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단중혈은 양 가슴의 정중앙, 가슴뼈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슴에 응어리졌다, 답답해 죽겠다 할 때
아이고 복장 터져 라며 무의식적으로 두드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화가 이곳에서 기운을 뭉치게 만듭니다. 이곳을 너무 세게 누르거나 두드리기보다는 손바닥으로 살짝 누르면서 아래로 쓸어내려 주세요. 그리고 숨을 깊이 드시고 크게 내쉬면서 답답한 응어리가 아래로 내려간다 상상하면서 아래로 쓸어내려 보세요. 단중혈이 풀리면 얕았던 호흡이 깊어지면서 심장으로 쏠렸던 열이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심장의 열을 식혀주는 약차, 치자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약차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자는 예로부터 가슴에 답답한 열, 즉 심열을 내리는 데 사용한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뜨거운 물 한 잔에 잘 말린 치자 하나 또는 두 알을 넣고 5분 정도 우려내세요. 치자를 우리면 점점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후 그 약차를 마시면 됩니다. 가슴속에 답답하고 뜨거운 기운을 쓸어내리는 느낌으로 드셔보세요. 단 주의점이 있습니다. 치자는 성질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평소 내 몸이 너무 차갑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늘 열이 오르고 답답하고 혀가 뜨거운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음식, 연근을 챙겨 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만나는 음식 중에서도 심장의 열을 다스리는 훌륭한 약이 있습니다. 바로 연근입니다. 연근은 그 성질이 차가워서 심장의 열을 식혀주고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아주 좋습니다. 이때 조금 더 신경 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달고 짠 연근 조림을 반찬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약효를 위해서는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심장에 열을 내리기 위해서 연근을 날로 먹을 땐 어떻게 먹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근을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서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내어 마시거나 아삭아삭하게 얇게 썰어서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보세요. 연근의 서늘한 기운이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피를 맑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 몸의 브레이크를 직접 밟는 478 복식호흡입니다. 앞서 자율신경 실조증은 가속 페달만 밟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이 브레이크를 우리가 수동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작동시키는 방법이 바로 호흡입니다. 특히 478 호흡법을 추천드립니다. 그 방법은 먼저 코로 4초간 숨을 깊게 들이쉬고 아랫배를 가득 채웁니다. 그 다음 7초간 숨을 잠시 멈춥니다. 마지막으로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면서 8초간 아주 천천히 길게 숨을 내뱉습니다. 이 호흡을 딱 3번만 반복해보세요. 숨을 멈추고 특히 내쉬는 숨을 길게 함으로써 우리는 몸의 부교감 신경을 강제로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 죽을 것 같은 공포감, 불안감이 밀려올 때 이 호흡은 당신을 현실에 있게끔 안정화시켜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증상들, 그 중에서도 가슴이 펄떡펄떡 뛰는 공포감,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열감, 베개를 적시는 식은땀, 혀가 타는 듯한 고통, 이러한 증상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이 과열되었다는 그 비상신호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나에게 보내는 그 신호, 예비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 불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애써 참아왔던 감정들, 억눌렀던 분노, 해결하지 못한 걱정들이 마른 장작처럼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호를 더 이상 정상이라는 말로 외면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5가지 방법, 손바닥에 소부혈을 누르고 가슴에 단중혈을 풀고 치자차로 속을 식히고 연근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그리고 매일 복식호흡 478 호흡법으로 내 몸의 과열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집어삼키려 하는 그 불을 끄는
결정적인 물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원인 모를 고통 속에서 홀로 힘들어 하셨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명확한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